인류의 기원 이부를 시작합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이집트라는 나라가 거기 있기 전부터 그 자리에 있던 고대 문명의 유산입니다. 스핑크스의 경우는 1만 1000년 전에 만들어졌고, 지하에는 레무리아와 아틀란티스의 역사가 기록된 비밀의 공간이 있죠. 이 외에도 전 세계에는 토트 혹은 테오티라고 알려진 사람이 만든 수많은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은하연합의 함대는 지구인들과의 공식적인 재회의 시간을 기다리며 몇 년 전부터 수백만의 함대를 태양계의 삼중으로 배치해 놓았고, 지구의 대기권에도 은폐 상태로 대기하며 계속 관찰 중입니다. 또한 과거 아누나키의 본거지로서 인류를 공포에 떨게 했고, 현재 지구에서 행성 X로 알려진 니비루라고 불리워진 전투 행성은 90년대 중반에 아누나키가 은하연합에 합류하면서 다시 은하연합의 전투 행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은하연합은 지구의 비밀정부에게 경고를 주려는 목적으로 이 전투 행성을 천천히 지구 가까이 접근시키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안에는 니비루가 지구의 근처를 지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은폐 상태라면 육안으로 관찰은 불가능하겠지만요. 지구에서 행성 X로 알려진 니비루는 원래 행성을 개조한 우주선으로 빛을 굴절시켜 모습을 감추는 게 가능하고, 행성 표면은 전투를 위해 중화기가 배치되어 있으며 행성 내부에는 전함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은폐 상태를 해제하는 것만으로도 비밀정부에게는 간담이 서늘해지는 광경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지구의 미국 정부와 비밀정부가 연합해 스타워즈 프로젝트라는 미명하에 비밀리에 무기를 개발하는 이유는 앞으로 니비루 행성이 지구의 궤도로 근접했을 때 가공할 무기로 니비루 행성의 궤도를 수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니비루 행성을 막기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비밀정부가 그레이들과의 협상으로 얻은 기술로도 이러한 행성급 전함을 당해낼 수는 없으니까요. 참고로 로스웰 사건은 당시에 비밀정부가 비밀리에 개발 중이던 우주무기의 영향으로 제타 레티쿨리인들의 정찰선 몇 대가 사고로 추락한 사건이었습니다. 지구인들이 자신들의 비무장 정찰기를 격추했다고 생각한 제타 레티쿨리인들은 지구를 초토화하려고 했습니다. 지구의 비밀정부는 이걸 오히려 기회로 삼아 협상을 제안했는데, 그것은 지구인들을 마음껏 잡아가 생체 실험을 하도록 해주는 대신 그들의 기술을 자신들에게 전수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제타 레티쿨리인들은 이 협상에 응했고,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 생체 실험을 당한 대신 지구의 비밀정부는 비행 접시 등 첨단 기술을 전해받았습니다. 이 당시에 제타 레티쿨리인들은 생식 활동에 문제가 있는 상태였고, 지구인들의 유전자 정보를 자신들의 유전자와 결합시켜 종족을 유지하는 방법을 연구 중이었습니다. 제타 레티쿨리인들이 인간을 납치하는 목적은 자신들의 혼혈종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타 레티쿨리인은 우주전쟁으로 인한 방사능 오염으로 인하여 개체수가 서서히 감소하자 제타 레티쿨리인의 여성이 더 이상 자손을 생산할 수 없게 되었고, 그들은 복제를 통해서 후손들을 생산했습니다. 점점 복제에 의존하게 되자 그들은 더 이상 자손을 생산할 수 없게 되었는데, 엄청난 난관에 봉착한 그들의 계획은 그들의 유전자와 지구인의 유전자를 결합하여 새로운 혼혈인류를 창조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퇴화하고 있는 제타 레티쿨리인들은 자신들의 멸종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유전합성을 통해서 혼혈종을 만들고 있는데, 새로운 혼혈인류는 인간의 풍부한 감수성과 제타 레티쿨리인들의 지능을 가지고 있고, 유전적 형질이 기존 제타 레티쿨리인들과 지구인과는 비교할 수 없게 하여 이 새로운 혼혈종이 지구의 미래를 주관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지구를 자신들의 새로운 터전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아누나키는 제타 레티쿨리인들을 포함한 소위 앙카라 동맹에 속하는 외계인들과 지구인들 사이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실험은 90년대 초반부터 더 이상 행해지지 않게 됐습니다. 은하연합이 지구의 일에 다시 개입하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입니다. 비밀정부는 지구에 가까운 미래에 격변이 일어날 것을 제타 레티쿨리인들을 통해 알고, 엘리트들은 피난처를 마련하기 위해 화성과 달의 피신처를 만들고 있습니다. 엘리트들의 목적은 대격변이 일어나기 전에 우주선을 타고 화성에 만들어 놓은 피신처로 피난을 떠나는 것이고, 격변 이후 지구가 안전을 되찾았을 때 우주선을 타고 지구로 돌아와 압도적인 과학기술로 격변에 살아남은 생존자들을 제압하여 자신들의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기 위한 노예로 부려먹는 것입니다.
하지만 프리메이슨의 피난 계획은 니루안스에게 파악되어 있으며 실패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구 세계를 뒷조정해오던 프리메이슨 결사단의 단일 정부의 목적이 이것이죠. 아무튼 은하연합이 전투함대를 배치해 놓은 이유는 파충류형 외계인이나 제타, 레티쿨리인과 같은 소위 어둠의 존재들이 지금의 태양계에 어떤 종류의 간섭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 종족들의 대부분은 최근에 빛의 은하연합에 합류한 상태이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어둠의 잔존 세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가 다시 은하연합의 일원으로 복귀하려는 이 중요한 시기에 그들이 혹시라도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요. 지구의 비밀 정부들은 아직도 남아있는 사악한 파충류형 외계인들이나 그레이들과 협상을 맺고 지구를 계속 지배하려고 하고 있고, 바로 이 비밀 정부가 아까 언급했듯이 9.11 테러를 일으킨 장본인들입니다. 은하연합이 네사라 공표 후에 자신들의 존재를 밝히도록 지구인들과 협정을 맺은 건 1998년의 일입니다. 그 전에 은하연합이 추진하고 있던 계획은 입자광선 무기를 비롯한 비밀 정부의 병기들을 무력화시킨 뒤 우주선들을 지구에 대량 착륙시키는 것이었죠. 그러다가 98년에 전 세계의 정부 교체 후 대량 착륙으로 계획이 바뀌었는데, 만약 네사라가 비밀 정부의 방해로 끝내 공표가 안 된다면 은하연합이 애초에 세웠던 시나리오대로 대량 착륙을 강행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끝없이 이어져 왔던 공룡, 파충류, 곤충류 등등 다른 형태의 지적 생명체들과 인류의 전쟁은 요즘에는 거의 종결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지구를 한때 비밀리에 지배하고 있던 아누나키의 앞잡이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입니다. 네사라를 통해 합법적으로 이들을 권력의 자리에서 끌어내느냐 아니면 무력으로 제압하느냐의 선택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은하연합이 비밀정부의 군사력을 제압하기 위해 전함들을 지구에 투입했을 경우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지구인들은 외계인의 침략이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비밀정부는 오히려 이걸 기회로 삼아 전 세계적인 계엄령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린 뒤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려 하겠죠. 또한 아무리 신속하게 비밀정부를 무너뜨린다고 해도 무력을 쓰게 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은하연합에 대해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럴 경우 사람들은 은하연합이 지구를 공격하는 적대적인 외계인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고, 반대로 비밀정부는 자신들을 지켜주는 존재라고 생각할 겁니다. 사실은 그 반대인데도 말이죠.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은하연합은 네사라를 통해서 전 세계의 정부 교체를 이룬 다음에 자신들이 모습을 드러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은하연합에는 여러 생물의 형태를 한 지적 생명체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우선은 우리 지구인들과 같은 기원을 가진 시리우스나 플레이아데스 항성연맹 출신의 사람들이 우선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 갑자기 메뚜기 형태의 거대한 외계인이 출현하거나 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무서워할 테니까요. 은하연합에는 인류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형태의 외계인들이 존재합니다. 곧 미국에서 네사라라는 특별한 법이 공표되면 근본위 제도와 관습법으로의 회기는 물론 전 세계의 정부가 차례로 교체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 구성된 정부는 은하연합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밝힐 것입니다. 또한 네사라가 공표되기까지 은하연합이 비밀리에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도 알려질 것입니다. 이 발표가 있은 후에 대기권에 있던 은하연합의 소형 정찰선들은 클로킹을 풀고 지상의 주요 도시들에 착륙할 것이며 원하는 사람들은 잠시 우주선을 타볼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믿기 싫어도 사람들은 이 모든 사실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거고 기존의 가치관들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은하연합은 빛을 바로 의식주와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할 것이고 사람들은 더 이상 비밀 권력자들의 경제 노예로 살아갈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의 본질은 빛이기 때문에 빛을 물질로 변환하는 방법만 알게 되면 어떤 물건이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허공에서 갑자기 집이 만들어진다든가 하는 일도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지구 내부 세계에 사는 사람들과의 공식적인 만남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라고 알고 있는 마스터 사난다를 비롯해 세인트 저메인 백작 같은 다른 상승한 마스터들도 대중들 앞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 그들이 쌓아온 지혜를 우리에게 전해줄 것입니다. 상승한 마스터들은 물질계의 여러 측면들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고도의 영적 수준을 달성한 사람들입니다. 이들도 전에는 우리처럼 다양한 전생을 가지고 있었으며 한 예로 예수의 경우 전생의 니비루인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환생을 반복하며 물질계에서 얻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으로 성장해가는 영혼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동안 떨어져 있던 영적, 우주적 존재들과 재회하고 나서 어느 정도 과도기적인 시간이 지나면 인류는 지구 내부 세계로 이주할 것입니다. 지구 시간으로 2042년 전후에 지구에서 행성 X로 알려진 니비루가 지구로 접근하면 레무리아와 아틀란티스 대륙이 다시 떠오르고 23.5도 기울어져 있는 자전축이 다시 바로 서는 동안 강력한 태양 자외선으로 부터 생명체를 보호해주던 지구자기장이 해제되어 살인적인 태양광선에 그대로 노출되어 지구 생명체의 상당수가 멸종되는 사태가 오며 일시적으로 지구 표면은 지진과 화산 폭발로 지각이 갈라져 현재 지구의 지표면이 상당히 가라앉고 반대로 해수면 속에 지각이 솟아올라 아무도 살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후에 대홍수의 원인이 되었던 이중의 얼음막이 대기권에 복원될 거고요. 이 일들이 완료된 후에도 살아남은 인류는 지구 내부에서 계속 살게 될 것이고 지표면에는 주요 에너지 교점에 144개의 사원들만 남겨두게 될 것입니다. 지표면의 다양한 식물과 동물들은 자연 상태 그대로 보존되도록 놔두고 보호자 역할인 인류는 행성 내부에서 사는 게 보다 바람직하니까요. 물론 나중에 금성과 화성과 말테크 행성이 복원되면 그곳으로 이주해서 살아갈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인류는 둘로 나뉘어지고 따로 두 그룹으로 진화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이주해서 살든 앞으로 인류는 그곳 행성의 내부에서 살게 될 겁니다. 우주연합, 은하연합의 역사와 위력에 대해서 알아보자. 우선 우리 은하계 안에도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한 행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은하중심부 니비러 행성에 살고 있는 니비러원스인들이 지구인과 화성인 등 우리 은하계 안에 많은 행성에 생명체를 창조했습니다. 그들의 과학 문명은 지구보다 80억 년 정도 발전했습니다. 그들의 지능 지수는 500 정도로 거의 컴퓨터 수준이고 한번 태어나면 영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창조했거나 식민지로 보유한 행성은 10만 개 정도입니다. 물론 필요하면 더 가질 수도 있지요. 그리고 인구는 8천억 명 정도이고 인류 역사는 50억 년 정도이며 그들은 몇십억 년 전에 우주연합에 가입했습니다. 우주연합은 은하계 연합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발달한 별 한 개만이 1만 개 가입 규모의 은하단 연합에 가입할 수 있고 또 그 중에서 가장 발달한 행성이 우주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주연합에 가입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죠. 또 우주연합 안에는 우주연합에 가입한 행성과 그 행성이 속한 은하단 연합 발전 정도에 따라 10개 그룹으로 나뉘어 그룹이 정해진다고 합니다. 우주연합에 가입하게 되면 그 권한은 상상 못할 정도로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들은 우주연합 안에서도 가장 발달한 별들 중에 하나입니다. 최상위 10개 행성 그룹 내에 속해 있죠. 곧 우리 은하연합단의 세력이 우주연합 내에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그룹은 우주에서 거의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은하계 안에 대략 2천억 개의 별들 중 은하연합에 가입한 별은 1,000개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은하연합에만 가입해도 은하연합의 보호를 받고 교류를 통해 엄청난 과학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합니다. 공식적인 권한도 많이 생기고요. 은하연합에 가입하려면 행성 자체적으로 하나로 된 연합체가 있어야 하고 행성 간 이동 기술은 필수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몇백 년, 몇천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화성인들은 몇만 년 전에 이미 은하연합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니비러원스인들의 주도로 우리 은하계에서 고도로 발전한 행성 몇 개와 함께 우주법을 토대로 은하연합법을 만들었습니다. 한편 우주 안에 대략 2천억 개의 은하계 중에서 크기는 우리 은하보다는 좀 크고 나선 형태로 가장 가까운 은하계가 바로 안드로메다 은하입니다. 우리 은하와 220만 광년의 거리에 있죠. 우리가 볼 때는 먼 거리지만 은하연합에만 가입한 별이어도 그 정도 거리는 순식간에 갈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은하법 체계도 우리와 거의 비슷합니다. 바로 그들 중에서 가장 발달한 행성이 퀄세아빈이라는 행성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퀄세아비온입니다. 이 행성은 은하단 연합에 가입했고 역시 우리 은하 니비러 행성의 관리하에 있고
니비로 행성보단 과학 수준이나 국력이 한참 아래 수준이죠. 하지만 우리와 비교했을 때는 우리보다 상상도 못할 정도로 발달한 행성이죠. 그들은 은하단 연합에 가입한 행성이니까요. 그들은 우리보다 과학기술이 30억 년 정도 발달했고 인구는 6천억 정도이며 그들이 창조했거나 그들이 식민지로 거느리고 있는 행성수는 1만 개 정도입니다. 웜홀 지식을 보유하고 있고요. 웜홀 지식은 은하계 안에서도 몇 개의 행성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웜홀을 못 만드는 행성은 웜홀을 빌려 쓰고 있답니다. 하지만 과거나 미래로 갈 수 있는 차원 이동이 가능한 이 웜홀을 빌려 쓰다가 한번 문제를 일으키면 다시는 빌려 쓸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광속에만 의존해야 하죠. 아니면 다른 행성의 웜홀을 교류를 통해 빌려 써야 하는데 이미지가 한번 손상되면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는 20억 년 정도입니다. 니비루 행성과 국력 비교는 우선 니비루원스인들은 지구만한 행성급 우주모선을 1,500여 개 보유하고 있고 지구의 달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몇십 킬로미터에서 몇백 킬로미터급 거대 우주전함을 1,500만여 대 보유, 몇백 미터급 우주전함을 25억 7,500만여 대 몇 미터에서 몇십 미터급 전함을 80억 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은 1초에 100만 광년을 갈 수 있는 웜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군사력이지만 우주를 지배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선 이 정도 군사력은 가지고 있어야겠지요. 이 밖에 니비루 행성 개개인 전부가 우리가 소위 유포라고 말하는 소형 우주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콜세아빈의 군사력은 지구만한 행성급 우주모선이 500여 개의 몇십 킬로에서 몇백 킬로미터급 거대 우주전함을 500만여 대, 몇백 미터급 우주전함을 10억여 대 몇 미터에서 몇백 미터급 전함을 25억여 대 보유하고 있고 이들의 웜홀 지식은 1초에 30만 광년 정도를 갈 수 있습니다. 이들 행성의 개개인도 거의 소형 유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 은하보다 크기가 좀 크기 때문에 은하연합 회원 행성수는 우리 은하보다 좀 많습니다. 은하계 전체적인 국력은 우리보단 좀 강하지만 우리 은하엔 직접적으로 니비루원스인들이 속해 있기 때문에 우주에서도 함부로 무시를 못한다고 합니다. 한 번은 안드로메다의 펄그림 항성계에 케타러스 행성을 주축으로 몇몇 고도로 발전한 행성이 우리 은하단 내 다른 소형 은하계를 일방적인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자 식민지로 점령, 편입시키려다 니비루원스인들의 피의보복을 받았는데요. 주동자 행성 2개는 폭파시켰고 나머지 부주동자 세력 행성의 주동자들은 모두 처형됐고 행성은 무역보복을 받아 삼류 행성으로 전락했다고 합니다. 물론 은하연합과 은하단 연합에서도 탈퇴시켰고요. 그 뒤로 콜세아빈 행성을 중심으로 알리아스 항성계 행성 몇 개가 안드로메다 은하를 지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주에서의 불법 세력에 대한 보복은 행성을 파괴하기까지 한다고 하는군요. 아니면 우주의 평화를 지키기 어렵겠지요. 우주연합에 가입하면 자체적 권한으로 자기 은하단 내 불법 행성 하나쯤 폭파시키는 것은 일도 아니랍니다. 또한 약 45억 년 전 우주연합 생성 이전에 우리 은하에서 100억 광년쯤 떨어진 곳에서 그때 당시 우주에서 가장 발달한 알그리안 행성을 주축으로 한 은하와 아데가 행성이 주축으로 한 은하가 은하연합끼리의 거대하고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인류 역사 5억 년 정도의 신과 학문명국으로 이 싸움을 평정하고 올라온 행성이 바로 끼비로온스인들로 이때 동맹을 맺고 주도적으로 이 싸움을 평정한 판게이아 행성과 프라투스, 이실리안, 몰그람 등 몇몇의 행성이 주도적으로 우주연합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주를 몇십억 년 동안 지배해왔던 알그리안 종족은 몰락하고 이때 이 전쟁에 참여한 10개의 행성이 최상위 그룹에 속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재정적으로나 군사력을 파견해준 칼세이돈, 반, 퍽셀리안, 암브리아, 오르두스 행성 등 1,000개 규모의 행성이 이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그동안 안드로메다의 콜세아빈 주된 업적으로는 우리 은하의 베가 항성계 연합과 시리우스 및 오리온 연합제국과 함께 니비루원스인들의 오른팔로서 우리 은하단 내의 신생문명 행성의 과학기술 보급과 신문명 행성 창조, 태양계 연합과 은하단 무역연합의 관리 및 은하단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 많은 노력과 공헌을 하고 있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